아메는 애초에 어렵다는 게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투자했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적자가 날 때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메를 왜 그만둡니까? 안 돼서?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채널 안다 모른다의 엑세스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잠깐 짬을 내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제가 제목을 좀 바꿨죠. 제가 그 말씀 좀 드려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 앞에다 제가 번호를 붙인 게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간, 시리즈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큰 것을 하나 설명하기 위한, 시리즈가 시작되었다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번호 순서대로 보면 더 낫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번호를 붙였거든요. 이게 연재소설 같은 거죠. 예, 연재소설. 생각해보니까 연재소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일반 소설을, 책을 출판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써놓고 다시 리뷰하고 좀 바꿀 건 중간에 바꿀 수 있지만, 연재소설은 내보내면서 하기 때문에, 예, 되돌릴 수가 없고 중간에 스토리를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찾아오는 독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중간부터 읽어도 이해가 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연재소설을 써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가면서도 중간에 어떤 걸 먼저 들어도 또 상관없는, 예, 하지만 순서대로 들으면 더 나은, 이걸 좀 지향합니다. 만약에 암의 비즈니스라는 걸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건방진 표현인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성의껏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대목 앞에서 이 장대한 긴 과정을 갖다가 제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 앞에서 조금 멈춤이 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발을 쑥 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들으시면, 저 사람이 추구하는 아멘 이런 거구나, 예,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아멘은 간단합니다. 아멘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다가 맞는 표현이죠. 아멘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왜? 불교 시대 이전까지 한자에 선의 반대가 뭡니까? 악이잖아요.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 시대 이전까지 악이라는 글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된 예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선의 반대말을 뭘로 사용했냐면 불선이라고 했답니다. 선하지 않다. 예, 악과 선하지 않다는 굉장히 다른 거죠. 예,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은 애초에 어렵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진짜 어렵다는 단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로바다이키 했을 때 돈은 돈대로 투자했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적자가 날 때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거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알아요. 진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부터, 예, 그만이라도 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도 없고 진짜 저녁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 예, 이런 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멘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아멘 어렵다 칩시다. 네, 어렵다 칩시다. 그런데 하더라도 간단하죠. 아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공이 원래 어려운 거죠. 사실 아멘을 통한 성공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성공이 원래 어려운 거죠. 근데 성공이 왜 어렵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의외로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 어떤 깨달음만 있으면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좀 깔때기처럼 광범위한, 아시죠? 그죠? 가면서 결론이 조금 좁아지는 이런 구도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지난해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리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1번에 보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친구 상가집에 제가 갔다가 친구가 뭐든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뭐 잘 살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제가 뭐든 하지 말고 하나만 집어줘봐.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집어주지 못했다. 그 연봉 1억을 버는 10계명을 통해 가지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올바른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이냐 해서 제가 저희 벤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월급쟁이 셀러리맨에는 애초에 내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는 원래 없는 것이더라.
원래 없는 것이더라. 예, 거기서 한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공이란 단어까지 쓸 수 있는 자리는 물론 있겠지만 그건 확률이란 글자를 쓸 때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 애초에 없는 것이더라. 그래서 월급을 받는 것은 사실은 약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대인은 정확하고 당장의 것, 뚜렷한 것, 선명한 것,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아메이는 모든 게 가능성이잖아요.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메이를 왜 그만둡니까? 안 돼서?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안 되는 것과 안 될 것 같아서는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아무튼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급여 생활자들이 약간 안정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엔 안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같아요. 좀 허물을 향해서 달리는 열차,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느 선을 넘었을 수 있는 어떤 이 벌이는 어디에 있느냐? 저희 벤처 고객들 보니까 업종이 따로 없더라. 어떤 업종이든 미용실을 하시든 횟집을 하시든 그 어떤 것을 하시든 상위 클래스에 오르신 분들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번다, 나 벤처 탄다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지더라. 근데 그걸 갖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였다? 그게 또 종류가 두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있고 부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부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대체적으로 세일즈 쪽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도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낮더라도 그게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은 어떤 이 진짜 부자로 가기 위한 중간에 어떤 길목 같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 흉내내기 하지 말고 그것이 완전히 자산이 될 때까지 잘 나갈 때 언젠가는 종치게 되어 있으니까, 페이스북도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삼성도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기업, 이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잘 된다는 거, 그건 진짜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부자 흉내내기 하다가 복구가 안 되고 이러죠. 그때는 부자 흉내내지 마시고 부자가 될 때까지는 그저 모으시고 그저 줄이셔서 진짜 어떤 그걸로 건물 하나 사시든 아니면 한 몇십억 넣어놓고 일반 예금 통장에서 나와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부를 만들든지 이러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다 워라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 넣으면 제가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에 또 한번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좀 있거든요. 워라벨 자체도 얼마나 허구인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가 또 장황하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빼고 이해하시겠죠? 벤츠도 선택을 했는데 두 부류가 있더라. 부자처럼 있고 진짜 부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동창회 갔다 온 경험을 통해서 부자들의 공통점, 성적순이 아니더라. 근데 직장을 선택하는 데는 성적순이더라. 근데 부자는 성적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참 이야기 많이 한다 할 거 다음에 많겠다, 그죠? 부도, 행복도 성적순이 아닌데, 행복은 내가 가진 돈에 비례하더라. 그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데이터 들고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보강을 잠깐만 이렇게 그 보강 설명 잠깐 해드리면 세일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일즈맨들 중에서 우리 다이아몬드들만큼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걸 했었고 저도 그걸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부자 되었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걸요. 조금 더 좋은 브랜드를 있거나 이렇죠. 벤츠를 1년에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몇 대나 팔겠습니까? 요즘에는 약간 시스템 판매를 합니다. 시스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인스타 같은 걸 이용하는 해서 파는 친구들한테 뒤에서 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어주기 때문에 대수는 한 200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돈이 남는 거래는 아니라는 것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차를 팔고 생각하는 것만큼 남기는 우리 전통적인 세일즈 방식으로 나에게 금전적인 진짜백이 이득이 되는 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 한 100대 정도를 한계로 봅니다. 100대, 월 한 10대 정도, 120대 정도. 그 정도 팔면 진짜 입에 단내 날 정도로 뛰어다녀야 그만큼 팔 수 있거든요. 제가 벤츠 세일즈 할 때 하루는 사장님께서 벤츠에도 이렇게 랠리 같은 걸 합니다. 제주도 랠리 다녀오셔가지고 굉장히 그거 많이 파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권 저한테 주시면서 읽어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읽어보고 감명받으셔서 자기도 나도 한번 세일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 하겠습니까? 그 책 읽고 너도 이놈처럼 많이 팔아봐. 이런 메시지였겠죠. 예. 자, 벤처 세일즈맨이 제일 많이 팔아봐야 100대 120대입니다. 그런데 벤처 사장님 몇 대나 파실까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2,000대 이상은 무조건 팔지 않을까. 예, 시골의 딜러지만, 예, 지방 딜러지만 그 정도는 팔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한 대나 팔겠습니까? 단 한 대도 팔지 않습니다. 잉여가 생기면 차를 팔고 나면 이익이라는 게 생기겠죠. 사장님과 영업사원이 나눠 갔습니다. 누가 많이 나눠 갔겠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애초에 노력이란 걸로 극복되는 수준이 아닌 자본주의 룰이 이미 뒤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셀즈맨으로 아무리 성공해봐야 사장님의 판매 대수를 넘어설 수 없고 사장님의 잉여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울이었고 지금은 창원입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핀 마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뒤로 돌릴 일이 있기 때문에 녹음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핀 마이크를 이렇게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함께 부자 됩시다 4화 부의 지도와 나의 위치인가? 거기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올려놨거든요. 그거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링크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일즈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고객도 많고 할 텐데 진짜 요즘 수입차 시장 엄청 커져가지고 진짜 잘 나가던데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판매 여건 좋을 때 그만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파운더서 수석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실상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벤츠 영업, 이게 세일즈 수입차, 그때는 벤츠 아니어서 수입차 세일즈 하러 나왔을 때 경남 전체에 벤츠를 팔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영업사원이 몇 명이냐면 겨우 5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시장이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0 몇 프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10 몇 프로 되는 시장으로 무려 10 몇 배를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처음 근무할 때는 라이센스를 가진 영업사원이 5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영업사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경남의 마산, 창원, 진주 그 3개 전시장만 합쳐도 좋기 예, 8, 90명,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약간의 통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영업사원 입장에서 보면 그 시장 확대가 주는 장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재미는 처음 했던 분들이 다 봤어요. 그 뒤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레드오션이 되면서 뭐죠? 경쟁만 더 치열해집니다. 자, 그럼 시장 확대 열매는 다 누가 맛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사장님이시죠. 자, 보십시오. 직원이 한 30명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경제적 의미의 성공자는 몇 명입니까?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할 때. 아시겠죠? 사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월급 받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직원을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그 경제적 의미의 성공자입니까? 역시 한 명이죠.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예, 한 명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본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기업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익들의 뭉치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 기업 하나만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전체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우리들의 포지션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자, 이제 여기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왜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암의 비즈니스를 이토록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예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아마 다음 회에 게스트가 한 분 나오실까요?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도 이 채널 운영하면서 처음 갖는 인터뷰라기보다는 우리 서로 대담하기로 했거든요.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할 겁니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진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았으면 좋아요, 싫었으면 싫어요. 댓글 좀 남겨주시고
예, 댓글에다가 서로 뜻이 맞으면 응원도 좀 해주시고 이런 적극성이 예, 우리가 이 채널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조회수는 현대인의 신뢰도입니다. 예, 이 채널의 신뢰도고 관심도입니다. 관심 많으시잖아요. 좀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